작가와의 만남.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책장을 넘기기에 급급하고 책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고 싶은데도 마음만 앞서는 당신. 이런 당신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작가에 관한 놀랍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작가를 알고 책을 읽으면 나도 어느새 프로 독서러.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가는 찰스 디킨스입니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들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벌써 이 거리에 날 비웃듯이 가는 흐네. 눈부신 햇살 얼굴을 가리면 빨갛게 손끝은 물들어가. 몰래 동그라미 그려놨던 달력 위 숫자 어느덧 매일 제일 맘에 드는 옷 펼쳐놓고서 넌 어떤 표정일까 난 생각해. 해맑은 아이 같은 그대의 눈동자 그 미소가 자꾸 밟혀서 눈에서 내 한숨만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1812년 2월 7일 영국의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격은 좋았으나 경제관념은 부족했던 아버지 때문에 디킨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반복해야 했고 결국 아버지는 1824년 빚 때문에 채무자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죠. 12살이었던 디킨스는 혼자서 하숙을 하며 구두약 공장에서 병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매일 10시간씩 일하면서 주당 6실링, 하나로 약 5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겪은 이 경험은 훗날 디킨스가 쓴 여러 작품의 토대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살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듬해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쓴 견문 스케치들을 모아 단편 소품집을 만들게 됩니다. 보즈의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출간하면서 1836년에 문학가로 데뷔의 문을 열었죠. 심장이 두근댄단 말야. 넌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모른 척하지만 마법 같은 일이란 건 말야 순식간에 벌어진 거야. 너도 이런 내가 낯설겠지만 나도 다음 해인 1837년에는 보즈의 스케치를 확대판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피크위크 페이퍼스를 완결시켰습니다. 뛰어난 유머가 담긴 글로 사랑을 받은 디킨스는 그에 이어 올리버 트위스트를 출간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디킨스를 폭발적인 인기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니콜라스 니클비나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인 유명한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 등 많은 장편, 중편 소설을 출간하며 그의 명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작품들에는 찰스 디킨스가 어렸을 적 직접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켜봤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 밑바닥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슬픔, 분노들을 생생하게 담았는데요. 동시에 빈부격차가 심한 세상의 모순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작가 디킨스만의 유머를 섞기도 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디킨스의 소설들을 읽으며 그가 살던 시대를 엿보고 오거나 소설 속의 이야기들과 현재 우리 세상의 모습들을 비교해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숨기려고 애를 써봐도 절대 숨길 수 없어. 내가 Oh, to see without my eyes. The first time that you kissed me, boundless by the time I cried. I built your walls around me. White noise, what an awful sound. Fumbling by Rogue River, feel my feet above the ground. Hand of God, deliver me. Oh, woe, woe is me. The first time that you 찰스 디킨스는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했는데요. 잡지사 경영과 자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극단과 함께 연극 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낭독회가 작가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는데 디킨스는 낭독회 여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낭독을 매우 실감나게 하는 디킨스 덕분에 낭독회의 인기는 영국을 넘어서 미국에서까지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공연들로 가득 찬 그의 삶이 멋지기도 하고 어떻게 다 소화했는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like if I see a new tide. Alexander's lover, now my riverbed has dried. Shall I find no other? Oh, woe is me. I'm running like a plover. Now I'm prone to misery. The birthmark on your shoulder. 찰스 디킨스가 죽기 직전 쓴 작품들 중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인 위대한 유산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당시 고전의 황금기를 장식하던 작품들은 대부분 잡지에 연재되는 형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유산 또한 반년 정도 잡지에 기고되었죠. 이 당시 연재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대부분 소설 형식의 원조라는 부분인데요. 원인이 되는 사건을 앞에, 결과가 되는 사건을 뒤에 배치하고 클라이맥스 부분의 모든 사건들의 최종 결과를 담아서 사건들의 결말이 궁금한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술술 한없이 읽게 만드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는 디킨스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 피비,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분 상승을 이루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더불어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주인공의 이 호기심이 작가가 계속 연재소설을 써내려가는 모습과 그 당시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을 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디킨스의 인기는 영국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신대륙에서도 엄청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디킨스의 작품을 실은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전부 부두로 몰려들었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하죠. 그만큼 해적판, 즉 불법 유통된 작품들도 수두룩해서 디킨스가 직접 미국에 방문해 저작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상계급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 작가 자신과 독자의 계급이 일치돼서 소설이지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디킨스의 작품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진행된 찰스 디킨스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나는 구부러지고 부서졌지만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찰스 디킨스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 모두 부서져서 조각이 난 것만 같아도 부서진 조각을 다시 맞추어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퍼즐처럼 우리 인생의 조각을 맞춰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번째 작가와의 만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 독서러가 되는 그날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 작가와의 만남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정수민, 기술 김신영, 진행의 한윤진이었습니다. 낮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운영방송국에서 보내드렸습니다. WBS